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6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자리들이 바뀌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자리를 바꿈한 게 이유가 있었죠. 네, 지난주에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그 애플 인텔리전트 발표하면서 애플표 AI에 대한 프로덕트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껑충 뛰었죠. 껑충 뛰고 나서 수요일까지 랠리 이어가다가 쭉 빠졌고 목금엔 살짝 빠지는 하지만 그 전주 목요일 종가보다는 수요일 종가보다는 이렇게 올라간 걸로 됐고 이제 금요일에는 수요일 종가보다 좀 빠지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200달러를 220달러를 넘어섰었다는 한번 찍고 내려왔다는 그런 것들이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랠리를 치기 시작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같은 거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이거에서 뭐 이 정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밑에를 보시면 여기 저점으로 제대로 찍혔네요.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로하이 레퍼런스 뭐 올라갈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어, 굳이 뭐 이런 저점에서부터 뭐 이렇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로컬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2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2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되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게 올라갈 때 저는 아마 그때 휴가 중이었습니다만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아이 레퍼런스가 아닌 트렌드 라인이죠.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트렌드 라인은 이미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었었고 뭐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그리진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트렌드 라인 정도는 또 하나 그려놓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변곡점으로 만드는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고점도 해서 로하 레퍼런스 정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얘도 딱히 맞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로하이 레퍼런스는 이해가 정도 있고 그래서 그 추후에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게 저항선 정도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되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아니네요. 2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이 됐으니까 2포인트 정도 이 정도 되는 이 트렌드 라인 정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시작이 됐을 때 아마 이 두 개 정도의 저항선을 놓고 봤을 텐데 일단 여기 화요일에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수요일에도 이걸 뚫고 올라갔지만 역시 이 포인트에서 장이 마감됐고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서 목요일, 금요일도 기준선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고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당분간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리존탈 이 포인트 하나 고점으로 찍어 놓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었죠. 예, 여기 트렌드 라인이 있었죠.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계속 유지시키는 거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 트렌드 라인 쓰는, 이걸 계속 이렇게 뭐 뭐죠? 이게 패러렐 채널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포인트가 있으니까 일단 패러렐 채널 유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내려올 때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두 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트렌드 라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정도로. 그래서 뭐 애플이 이 정도로 일단 올라갔고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어서 떨어져서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뭐 다른 레퍼런스 라인들이 없죠. 그래서 뭐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이것도 뭐 저기는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기에 올라가는 무슨 다른 트렌드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정도? 네,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고 이 트렌드 라인도 이 트렌드 라인도 그 수요일에 저항선으로 작용이 일단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트렌드 라인, 저는 이 트렌드 라인은 지금 봤습니다만, 이 중간에 이렇게 지지선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선이 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올라가도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20.20 고점에서 이렇게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애플이 확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도 바뀌었고 QQQ의 최고 웨이트의 자리를 애플이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애플로 시작을 했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위를 치고 올라갔죠. 무슨 딱히 특별히 달라 보이는 어떤 게 없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사실 여기다가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줘 볼게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트렌드 라인의 상한선까지 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은 하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뭐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저항선으로 쓰였었고 지지선 쓰였고, 그래서 화요일에 치고 올라가고 더 올라갈지 여기 저항받을지라는 선을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갭 상승해버리고 오히려 치고 올라가서 지지선으로 사용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로아이 레퍼런스라도 그려서 저기 위에 있는 포인트를,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 저점을 놓고 여기에 있는 하이 포인트 뭐 여기나 여기 이 정도로 놓고 여기 하이 포인트 여기죠.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죠. 보이시나요? 이 저점과 여기에는 로컬 저점과 로컬 고점을 연결한 로우 하이 레퍼런스 선이 어떻게 레퍼런스 레벨이 없는 영역에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는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강력한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저항 신고점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틀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금요일날 회복한 상황이라 이 안쪽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밑에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 밑으로 이제 좀 더 내려오는 다시 방향을 틀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 443.40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어떤 식으로 깰 것인지가 이제 주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고, 또 여기다가 제가 미리 그려놨나요? 패러렐 채널 하나 그려놓은 게 있죠. 예.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이 위쪽으로 요 포인트를 잡아서 올라간 게 이 정도 되고, 이거를 뭐 조금 더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 뭐이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얘는 너무 니들이 크고 이 정도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돼서 요걸 지금 거의 걸쳐 있는 상황이 돼서,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의 상한선도 또 하나의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채널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꾸로 이 위에 이렇게 있는 로하이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채널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죠. 물론 이 포인트가 지금 맞아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서 아래쪽으로 새로 채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지난 다음에 계속 상승이 된다면 얘를 살짝 바꿔서 이 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평행 채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더 올라갈 경우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 레벨도 만들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영역,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지난주 월요일에 분할을 해서 처음으로 차팅을 시작됐죠. 그래서 그걸 다 10분의 1로 나누다 보면 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의 좀 큰 스케일의 트렌드 라인이나 그런 것들은 잘 안 맞습니다. 뭐 당연히 스케일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연결해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맞는 게 여기에서 딱 맞아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이제 만들지 말고, 이 아래쪽 레퍼런스 라인들도 딱히 뭐 이제 내려오도 한참 걸리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고요. 위쪽 레퍼런스 라인들도 이게 지금 그 전에 있는 전고점으로는 제일 높은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위로 쳐서 올릴 경우에, 뭐 여기 이런 것들이 레벨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잘한 레벨 정도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팅이 그 당일날 첫날 너무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차팅을 뭐라 그러죠? 이걸 저기 오토 스케일을 했더니 너무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냥 임의로 넓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혀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일단은 오토 스케일 하고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할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됐고 다시 이제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게 이런 식의 새로운 채널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 포인트를 잡아도 되고 얘를 이 포인트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시 이거를 자석을 하고요. 이 포인트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맞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 채널을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 딱히 더 그릴 만한 거 없고, 뭐 로우 하이 레퍼런스 잡아도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지금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딱히 잡을 만한 게 눈에 띄지 않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한 것도 금요일날 지지선으로 작용한 이거 말고는 딱히 다른 레퍼런스들을 만들 수가 없어서, 고점은 여기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정도가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 밑에도 뭐 이런 정도의 여기라고 이 정도죠. 이 정도의 그 지지선 정도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지지선이 이 밑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면서 채널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것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채널의 하한선을 극복을 해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정도 레벨을 가지고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 스플릿이 나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분할이 나오면 그 분할된 이후에 차팅하는 게 사실 약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새로 본인만의 어떤 그림, 이런 그 선 그리기를 한번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은 지난 그 앞선 세 개의 주식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차분하죠. 뭐 딱히 뭐 호재도 악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CPI도 나왔고 CPI 말고 그 레이트 시즌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그 매크로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애플이랑 AVGO 그 브로드컴 그 분할 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묻혔죠. 뭐 매크로적인 상황이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친화적인 상황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AI가 다시 덮어버린 그런 형세가 돼버렸죠. 근데 알파벳은 그 상황에서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딱히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뭐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에서 그냥 도지 만들고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크로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말씀드리면 애플이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딱히 큰 악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 핑크 레인지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뭐 하늘색 레인지도 있지만 하늘색 레인지에서 지지 저항 받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이 두 핑크 라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레인지 무브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레인지 무브의 초입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들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그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저항받고 내려오고 이럴 때의 트렌드 라인들은 그려도 크게 잘 맞지를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뭐 딱히 구글 알파벳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 정도 내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러 번 작용을 하고 중요하다고 계속 남겨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은 레인지 무브 중에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와서 새로 이 레인지를 깬다던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중 지지까지 된 상태죠.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이중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올라가면 여기서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문제의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보시다시피 그 뭐 실적과 상관없이 그 분할 소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갭 상승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그 이 위에 레벨이 없기 때문에 로우 하이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딱히 로우라고 볼 만한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려서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영 여의치가 않고, 그렇다고 이 포인트를 로우로 보는 건 애매하고, 이 두 점보다는 그래도 얘가 이 전체의 제일 라스트
제일 가까운 로우 점이니까 이 점을 로우로 놓고 하이 포인트를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이 세 개 정도로 놓고 이제 여기서 튀어오를 때 트레이딩을 했겠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얘니까 얘에다 넣고 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또 여기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뭐 해서 여기서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 이 두 개는 지나쳤으니까 얘를 놓고 보자라고 하다가 안 됐구나. 그럼 얘 살리고 얘 이 두 개만 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되고 이 로하이 레퍼런스 하나가 그래도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뭐 로하이 레퍼런스를 그리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로하이 레퍼런스를 두 개를 가지고서 하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점과 이 점의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있죠. 이게 지금 뭐 좀 전에 그렸던 로하이 레퍼런스랑 비슷하게 가는데 그리고 이 라인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패러렐 채널이 있겠죠. 이 패러렐 채널을 좀 더 연장을 시키면 이 정도의 이 위쪽 선이 어디에서 걸쳐질 것인지에 대한 대충 답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에 있는 각도에 맞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이 정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저스트를 해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을 좀 수정한 이 패러렐 채널을 가지고서 얘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얘가 뚫리면 여기에 있는 로하이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저항을 받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브로드컴이 금요일도 다시 랠리를 했지만 계속 랠리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임팩트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저항받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되 이 트렌드 라인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고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고점은 임팩트 고점이고 도지 만들었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 금요일 고점이 진정한 고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는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 이 메인으로 가는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뭐 그 정도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정도가 당분간 브로드컴을 지배하는 트렌드 라인들과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도 있고 이 저점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 저점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꼭 무슨 레인지 같긴 한데 또 많이 뭐 경험으로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달랑 두 개인 것이 레인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레벨을 놓고서 하시는 게 맞고 이 레벨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레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 그려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굳이 파란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오렌지색 정도로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하늘색 레벨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그저 중간에 하나 지나가는 레벨이지만 얘는 한번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오는 고점의 역할을 한 레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다른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아마존도 열심히 치고 올라갔지만 이 레벨을 결국은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지금 연결한 피보나치의 61.8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결국은 이 레벨이 깨져서 올라갔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8.6 라인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그래서 61.8 라인보다 78.6 라인에서 지금 작용을 한 그런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전 고점의 레벨이 작용을 했다,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내려왔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강력한 트렌드 라인 계속 작용을 해서 힘이 살아있는 트렌드 라인이었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 라인을 다시 지지받고 살짝 오르면서 장이 마감됐지만 원래 소스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트렌드 라인이나 레벨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히 지지를 받거나 하지 못하고 일단은 걸쳐 있으면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피보나치에서 또 68까지는 못했지만 78.6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최소한 50% 라인 아래로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181.68 라인을 어떤 식으로 하향 돌파할 것인지 따라서 더 쳐져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힘을 내서 이 언저리에서 상승을 다시 볼 것인지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뭐 어떤 상승 모멘텀은 꺾였다고 봐야 되고요. 다시 지난 5월 달 내내 내려왔었던 그런 분위기를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는 메타 각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메타가 이런 각도를 유지를 해서 여기에서 그 수요일 날 갭 상승했었던 포인트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에 있었던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 각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도착을 해서 저항을 받았지만 돌파당했고 갭 상승까지 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빠져서 내려오고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와서 전주에 저항선으로 작용됐던 게 지지선으로 작용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서 이제 조금 각도가 다른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릴 수가 있다고 봐야했는데요. 이 포인트와 이 두 개의 포인트와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한 그런 새로운 각도의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빠졌지만 뭐 여기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더 치고 올라간다면 이 패러렐 채널의 상승 트렌드를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메타에 한해서는 레벨보다 이 트렌드 라인이나 메타 각도가 더 강한 그런 상황이죠. 뭐 여기에서 이런 식의 포인트들이 전저점들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레벨들을 찍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고점 레벨 정도는 하나 찍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레퍼런스로서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만 이것도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이 레벨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올라가는 새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을 어떤 식으로 따라 올라갈 것인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빠져서 더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뭐 이 메타 각도들로 구성된 그러한 지지저항선들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채널이 도대체 몇 개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 의미가 있는
채널들이니까 조금 복잡하셔도 이해를 하시고 잘 관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벌써 마지막 코스트코네요. 코스트코는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예, 뭐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주식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죠. 뭐 살짝 꺾였어도 한 두 봉 정도 음봉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두 봉 정도 뭐 하나 뭐 길어야 두 개 봉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채널을 안 그려줄 수가 없죠. 이미 제가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예, 채널 그려놨네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여기에서 이제 이 트렌드 라인 다시 감춰보면 이 트렌드 라인이 이 길게 뻗은 니들 말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짤짝 삐져 나오더라도 이 트렌드 라인을 보통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걸쳐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예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면 금요일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 얘인가 아닌가 이거 이제 긴가민가 한 상황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패러렐 채널을 그리다 보면 이 반대쪽에 있는 이 포인트들이 맞아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맞는 선이 어딘가를 보고서 패러렐한 걸 보면은 두 번째 그렸던 이 트렌드 라인이 맞아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은 먼저 그렸던 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가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가야 되구나라는 걸 이제 검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긴가민가 하면 플러스 채널을 그려서 반대쪽에 있는 각도들을 보면 얘가 더 맞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트코는 여기서 살짝 이렇게 각 곡선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갔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직선을 가진 패러렐 채널로 만들어 보면 이 부분을 아웃라이어를 보고 아웃라이어로 생각하고 심지어 얘는 이렇게 가면 또 이 각도가 맞습니다. 이 각도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항받는 데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그 안쪽으로까지 이렇게 들여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곡선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 채널이 연결이 되는 이걸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0에서 1로 놓고서 61.8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이 레벨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얘가 245에 해당되니까 한 255 정도까지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속 그거를 그 포인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지난 금요일, 월, 화, 거의 수, 목요일에는 한번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고 금요일에 지지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 61.8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호리존탈 라인으로 뭐였죠? 842.33? 그러면 842.33으로 하나 그려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을 그려서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이 두 번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가 처음으로 두 번 일어났지만 두 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오른 상황. 그래서 뭐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고 코스트코는 계속 모멘텀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가 계속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시간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좋은, 정확한 시간에 원래 하던 식으로 토요일 아침과 일요일 아침에 동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새로운 주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잘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크로도 특별히 큰 게 없기 때문에 테크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